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네오포토사의 카본 삼각대 킹콩 비디오 삼각대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덕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삼각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오포토사의 삼각대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오포토사의 삼각대들은 다 카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페이로드 대비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애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네오포토사의 삼각대들은 이 사진용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물론 가벼운 미러리스를 가지고 나가는 날에는 굉장히 잘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FX9이나 6 그리고 C70이나 코모도 같이 무거운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날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네오포토사에서도 이런 니즈를 반영해서 비디오용 삼각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킹콩 비디오 삼각대는 수입처인 코리아 포토 프로덕츠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인데, 처음에는 협찬해줬으니까 좀 써보자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한 달 동안 앞에서 편집하고 계신 우리 김 감독님, 김 비디오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썼는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레벨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제품은 셔틀러사의 에이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삼각대 중에 제일 좋은 건 셔틀러의 플로우텍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볍고 아무래도 원터치 방식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페이로드도 꽤 되고, 근데 이제 너무 비싸죠.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셔틀러 에이스, 그게 이제 카운터 밸런스 기능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물론 최근에 이제 셔틀러 에이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네오포토사의 킹콩 트라이포드를 받은 뒤에는 그냥 완전히 그 생각이 지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가방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삼각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찍찍이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가방 안에서 따로 막 돌아다니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기본 삼각대 외에도 펜바가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추가로 주는 2단 펜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단 펜바가 일단 기본으로 하나가 들어 있고, 그리고 2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펜바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펜바 이런 것들도 하나 사려면 막 10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2단 으로 또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이 가방 안쪽에 보시면 조그만한 이제 포켓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각 렌치 같은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헤드인 BV15의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도브테일 방식이에요. 셔틀러 이제 플로우텍 같은 경우에는 맨프로토 502 타입의 이 큰 플레이트가 들어 있는데, 이런 작은 사이즈의 플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 케이지 사면은 이런 방식의 도브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러리스에 달려있는 도브테일들로 바로 여기 삼각대에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도브테일들은 가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세로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급한 대로 플레이트가 없어도 케이지만 껴서 사용을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세팅은 이 다리가 LVC193C 라는 다리고요. 그리고 위에 헤드가 BV15라는 헤드입니다. 헤드가 총 3가지가 있는데, BV10이 있고 BV15가 있고 BV20이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얘가 이제 중간 라인이고 아마 하중의 차이인 것 같아요. BV20에는 우리가 그 셔틀러에서 보던 카운터 밸런스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좀 탐나긴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카운터 밸런스 기능이 없어도 그렇게 카운터 밸런스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서, 사실 무게가 더 가볍다는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팅으로 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몇 가지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까지의 네오포토사의 삼각대들답게 다리가 카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이즈나 지지 하중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헤드 포함해서 무게가 3.95kg고요 3.95kg 삼각대로 10kg까지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삼각대들에 많이 있는 스프레더가 있어요. 지금은 미들 스프레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쉽게 탈착이 가능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 빼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바닥 쪽에다가 이걸 놓고 싶으면 이 그라운드 스프레더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버튼을 눌러서 넣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그라운드 스프레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 이제 노브를 돌리면
아래쪽을 더 넓게 펴서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펴지죠? 아래쪽이 더 벌어질수록 당연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게 사실 셔틀러를 구매할 때는 미들 스프레더나 그라운드 스프레더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거나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얘는 좋은 게 이제 미들 스프레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라운드 스프레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이것도 따로 구매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인 지출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미들 스프레더 가운데에 이런 고리가 있어서 마지막에 촬영 접을 때 이렇게 들면 접혀서 이렇게 접기도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아래쪽 여기 발을 보시면 비디오 삼각대답게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삼각대 발이 있어요. 모래사장이나 눈밭 그리고 뭐 미끄러운 얼음이 이런 데를 갔을 때는 또 스파이크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원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뒤로 젖혀서 바로 뺄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장착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모양을 맞춰서 위쪽에 고리를 걸어 주시고 이렇게 잠그면 끝이에요. 편하죠? 자, 그리고 LVC193C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게 잠금 방식이 레버 방식인데 360도까지 막 많이 안 돌려도 돼요. 자, 위로 조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180도만 돌리면 다 잠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리거나 그런 일 없이 그냥 한 번만 딱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었다가 180도 풀었다가 180도 잠그면 끝. 보통 이런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줄이면 내려와서 마지막 줄에는 이제 한 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장 높이 올리면 좀 불안한데, 얘는 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같은 두 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 두 줄, 두 줄, 두 줄. 한 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일어선 김에 한번 최대 높이까지 3단으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2단으로 편 상태고요. 요거를 하나를 더 풀고, 자, 요렇게 180도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캠을 쓰겠네요. 자, 높이가 굉장히 높죠? 높이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1630mm, 그러니까 163이죠? 까지 올라가고, 최소 높이는 355mm, 35cm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사이즈 접었을 때는 850mm니까 85cm죠.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 그러니까 7.5cm예요. 자, 이제 최소 높이를 보여드릴 텐데, 최소 높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스프레더를 빼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대를 좀 접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접었을 때 이제 최소 높이를 위해서는 다리를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런 또 원터치 방식의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내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 걸리는 방식이에요. 요게 각도가 총 3가지가 있어요. 23도, 55도, 75도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최대인 75도에서는 최소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중간인 55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딱딱딱 걸리는 방식이어서 중간 높이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 높이로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최대 높이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비디오용 삼각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삼각대 3개의 면마다 마운트 홀이 달려 있어요. 4분의 1 하나, 8분의 3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매지감 있잖아요. 매지감을 여기 달아서 모니터 같은 걸 달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닌자처럼 그런 것들을 모니터를 여기 꽂아서 또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하나가 진짜 엄청 유용하거든요. 왜냐면 카메라 쪽 케이지에 또 모니터를 많이 달면은 카메라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삼각대에 다는 게 전체적인 무게도 안정감이 있고 해서 저는 여기에 이제 삼각대에 달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각대 하프볼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75mm예요. 잠그면 이 이제 각도를 많이들 조정을 하시잖아요. 밑에 쪽에 이제 손잡이가 굉장히 묵직하고 크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가늘지 않아서 조정할 때 빠르게 조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평계가 하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할 때 이렇게 놓고 삼각대 다리가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소개시켜 드릴 이 헤드가 바로 BV15라는 헤드인데, 일단 맨프로토 타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브테일 방식의
카메라 케이지에 달려있는 그런 도브테일 방식이어서 호환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유압식 헤드인데 유압이 굉장히 짱짱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뭐 기능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펜바를 이쪽에도 달 수가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반대쪽에 왼손잡이 분들을 위해서 왼쪽에다가 달 수도 있어요. 이 BV15 헤드에도 이렇게 수평계가 하나 달려 있어서 수평을 맞출 때 이제 처음에 삼각대 하프볼에서 한번 맞췄지만 여기 위에서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수평 맞추기에 굉장히 용이했고요. 자, 기능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왼쪽은 이제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틸트를 잠그는 거. 지금 풀고 있죠? 그럼 이렇게 틸트가 움직이고 이걸 이제 완전히 잠그면 틸트가 잠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잠그면 패닝이 잠겨서 안 되고 이걸 풀면 이제 또 패닝이 풀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에 보시면 또 다른 레버가 있어요. 아까 요거는 이제 펜바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그런 레버고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를 잠그고 풀 때 사용하는 레버. 그리고 요게 이제 틸트의 유압 강도를 조정하는 그런 레버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전에 틸트를 풀고 이 유압으로 이 탄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 잠그면 굉장히 뻑뻑하게 돌아가고 이걸 다 풀어주시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탄성이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또 레버가 있죠. 패닝의 탄성을 조정하는 건데 다 잠그면 패닝이 굉장히 뻑뻑하게 돌아가고 다 풀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FX9을 한번 얹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FX9을 이렇게 플레이트를 껴가지고 잠그면 자,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지금 잠궈 놓지 않은 상태지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죠. 요거를 한번 밸런스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면 얼추 밸런스가 이제 맞거든요. 자, 풀어놔도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잖아요. 요 상태에서 잠그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있는 틸트를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유격을 최대한 탄성이 있게 잠궈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유압을 최대한 뻑뻑하게 잠궈 주시면 이게 카운터 밸런스처럼 작동을 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지금 FX9이 한 6, 7kg? 7, 8kg 되려나? 카운터 밸런스처럼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카운터 밸런스 자체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유압으로 이 카운터 밸런스 기능처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카운터 밸런스가 있으면 좋은 게 내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거기서 고정을 하고 싶을 때 놔버리면 바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 기능이 없는 제품인데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압을 조금씩 풀면 스무스하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틸트 쪽 유압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패닝 쪽 유압 같은 경우에는 풀면 이제 엄청 스무스하긴 한데 다 잠궈도 틸트처럼 뻑뻑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스무스하게 돌아가서 이렇게 패닝 칠 때 좀 더 뻑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틸트가 워낙 대박이어서 패닝이 조금 아쉬운 점을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무거운 FX9도 되게 안정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삼각대를 너무 만족해서 차에 계속 놓고 다니면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오포토사의 카본 삼각대 이제 킹콩 비디오 삼각대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입문자에게 권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80만원대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비디오 장비는 아무래도 사진용 삼각대보다는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저렴한 것들도 있지만 처음 살 때부터 꽤 좋은 걸 사가지고 오래 쓰는 게 이득이거든요. 삼각대는 이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까지 해야겠다 하다 보면은 또 다음에 또 사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요. 이중 지출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의 레벨이 원래 지금까지는 셔틀러의 에이스였는데 걔가 이제 한 130만원 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오포토사의 킹콩 삼각대가 80만원대 정도 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저는 이 레오포토사의 킹콩 삼각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FX9급까지 사용을 하시는 분들 뭐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막 모니터 엄청 달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BV20 헤드를 얹어야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까지의 세팅까지 FX6, 뭐 FX3 그리고 C70, 코모도 정도까지는 요 세팅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라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는 너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셔틀러, 특히나 이제 셔틀러 에이스를 생각하시던 분들이 있으셨다면은 이 네오포토사의 킹콩 비디오 삼각대를 한번 구입해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비디오 삼각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 뿅.